20년이 지났는데 앤디는 왜 아직도 이럴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앤디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20년 만에 원년 멤버가 모두 뭉쳐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AI 시대에 인정받고 싶은 인간을 통해 예술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야기로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석입니다. 1편이 화려한 패션계에 입문한 사회초년생의 생존기였다면 이번 2편은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완전히 뒤바뀐 시대상과 권력 구조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미란다 앞에서 다시 옛날 비서 시절로 돌아간 듯 잔뜩 긴장한 앤디와 에밀리의 모습은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조용히 도와주는 조력자 나이젤과 여전히 독선적인 카리스마의 미란다까지 반가운 캐릭터들이 그대로 나와 20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면들이 저같은 오랜 팬들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어리숙했던 1편의 앤디는 미란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 런웨이를 떠나며 비로소 그녀에게 인정받았죠. 하지만 20년 경력의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성장한 뒤에도 여전히 비슷한 갈망과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캐릭터지만 이렇게 성장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이번 영화에서 달라진 점은 인정 욕구를 내비치는 인물인 앤디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전 앤디가 떠오르는 캐릭터인 진차오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클레어 역할을 맡아 스타가 된 헬렌 제이 셴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앤디의 비서가 되는 첫 장면에서 과거의 앤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인도계 영국인 배우 시몬 애슐리가 연기한 미란다의 1비서 아마리는 특히 그녀와 대비됩니다. 화려한 옷들을 모델처럼 완벽하게 소화하고 도도한 애티튜드로 어디서도 기죽지 않는데요. 마지막에는 아마리마저도 앤디에게 저 잘한 거죠? 라고 묻습니다. 앤디를 선배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이 짧게 지나갔죠. 1편의 주요 인물들도 다릅니다. 미란다의 눈치를 보던 비서 에밀리는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디올의 고위 임원이 되어 런웨이에 갑질을 하고 돈만 많은 남자를 만나 명품과 사치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나이젤 역시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그의 마음을 미란다가 알아줬는데요. 심지어 모두가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는 미란다조차도 런웨이를 넘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종이 매체의 쇠퇴와 함께 그녀의 제국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미란다 프리슬리를 연기한 메릴 스트립은 평소 속편 출연을 꺼려하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 완성된 캐릭터를 소모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속편이 꼭 나와야 하는 시대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야기가 현재의 순간을 대변해야 한다고 대답했죠. 때문에 종이 매체가 쇠락하고 AI가 패션계에도 침범하는 지금 시대에 흔들리는 미란다의 캐릭터가 메릴 스트립을 다시 영화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코트와 가방을 스스로 거는 미란다의 모습이 표현하듯 20년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죠. 비서 아마리는 미란다의 옆에서 수시로 언어 체크를 하며 보조합니다. 미란다가 뉴저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제지하기도 하죠. 실제로 메릴 스트립은 뉴저지 출신입니다. 이처럼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미란다는 여전히 고고하지만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데요. 미란다의 패션 매거진과 앤디의 저널리즘 모두 똑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1편이 나온 20년 전과는 다르게 사회초년생만 인정에 목매는 게 아니죠. 모두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란다와 앤디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죠.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영화의 오프닝은 앤디와 미란다의 상황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줍니다. 쇼에 참석하며 자신의 안 좋은 이슈 소식을 듣는 미란다와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는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는 앤디. 패션 매거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아름다운지 주도적으로 선택하던 과거의 권위는 사라지고 이제는 명품 기업의 거대한 자본 앞에 무릎 꿇은 하수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란다는 살아남기 위해 숨죽인 채 거대 광고주들을 달래야만 합니다. 반면 앤디가 속한 저널리즘 매거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소외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자본의 구라는 대신 오히려 크게 소리치며 자신의 신념을 외치죠. 이런 두 사람이 다시 한 팀이 되어 움직이게 되는데요. AI는 할 수 없고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즐기는 것,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선택하는 것. AI는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생성하지만 결국 그 중에 무엇이 재미있는지, 아름다운지, 중요한지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죠. 아름다운 것을 선별하는 런웨이의 일이나 중요한 것이 뭔지 선정하는 저널리즘의 일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메타포가 바로 밀라노에서 촬영된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최후의 만찬은 신 중심의 예술에서 인간 중심의 예술로 전환되던 시기를 상징하는 작품이죠. 미란다는 이 작품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의 뒤에 후광을 그려넣지 않았다는 설명을 합니다. 12제자의 모습도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숙할 때는 실수를 저지르고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끝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품습니다. 그 치열한 결핍과 욕망이야말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죠. 패션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드러내며 타인에게 보여줘 인정받고자 하죠. 유행하는 옷을 그대로 입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아이템을 걸친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의도와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유행에 대한 감각까지 필요하죠. 그렇다면 옷을 만들지도 않는 런웨이가 왜 패션의 예술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런웨이로 돌아온 앤디는 예전과는 다르게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세간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죠. 오직 내용의 충실함에만 몰두하던 지난 커리어에 비해 런웨이에서의 글은 대중에게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빠르게 지나가며 보여주는데요. 모두가 원하던 샤샤 반스의 인터뷰를 따낸 것도 마지막에 그녀의 투자를 받아낸 것도 언뜻 보면 얼렁뚱땅 얻어낸 행운 같지만 그녀가 치열하게 쌓아온 영화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글들의 결과였죠. 알고리즘은 앤디의 글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진짜 좋은 글을 알아보고 선택한 것은 대중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사람 사샤 반즈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이코닉한 존재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선택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AI가 디자인도 뚝딱, 글도 주르륵 써내는 시대에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작에 있어서 특별한 지점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것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게 지금의 예술이 가진 역할이죠. 그렇게 런웨이를 지켜내고 미란다도 앤디를 인정해주지만 그녀는 결국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끝난다며 침몰하는 타이타닉 옆에 판자에 매달려 있을 뿐이라는 말을 시니컬하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한동안은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라고요. 막연하지만 긍정적인 이 말은 지금 당장 손을 놓을 수도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여전히 창작을 멈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죠. 이번 영화의 캐스팅 공고에서는 제목이 세룰리안으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앤디의 의상은 1편에서 패션에 대한 무례함을 지적받을 때 입었던 세룰리안 블루 컬러의 니트였죠. 해마다 올해의 컬러를 지정하는 팬톤은 1999년, 1000년을 갈 밀레니엄 컬러를 지정합니다. 하늘과 바다의 색을 담은 컬러 세룰리안 블루는 평화롭고 평온한 미래에 대한 갈망을 담았다며 새로운 1000년을 담을 색으로 지정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구분할 수 없고 긴 호흡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은 영화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훨씬 오래된 장르인 오페라와 발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중요한 분야로 남아있죠. 영화의 시대가 아니다,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라고들 말해도 여전히 영화를 보고 말하는 게 즐거운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불완전한 저희 채널이 완벽을 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